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선 선생님입니다. 네, 온라인 센터에서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앞으로 한 2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같이 눈술문항, 좀 긴 호흡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항들을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문제는 서울대학교 22학년도 면접 및 구술고사 문항이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시문을 보면요. 문제 2번, 다항식 px가 음이 아닌 정수 n과 실수 a0부터 뭐 a1 점점점 an까지, 그리고 단 an은 0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an이 0이 아니란 말은 뭐 이제 n차 다항식임을 명시해주는 뭐 말이라고 보아도 괜찮겠죠. px를 an x n승 더하기 점점점 a1 x 더하기 a0, 이런 식으로 x와 실수의 합과 곱으로 이루어진 식을 뭐 다항식이라고 잘 말하죠. 뭐 다항식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항이 많은 식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시던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x와 실수의 합과 곱으로 잘 이루어져 있는 식을 이야기합니다. 예컨대 뭐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플러스 1분의 1과 같은 이제 분수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식은 다항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어떤 다항식은 지금 어떤 n차 다항식은 an x n승 더하기 점점점 a1 x 더하기 a0처럼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항식 px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px는 x의 k승 곱하기 qx. 이제 뭐 수학력 시험 준비하고 계시는 수험생이시면 뭐 좀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식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어떤 음이 아닌 정수 k에 대해서 만약에 k가 0이라고 하면 x를 인수로 갖고 있지 않은 것이고요. x의 영승은 1일 테니까. k가 자연수라고 한다면 인수 정리에 의해서 p0이 0이 되는 어떤 다항식을 일컫는 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px가 k가 2 이상의 자연수인 경우에는 뭐 x축과 0,0에서 접한다라고 하는 말까지도 좀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는 수준의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px를 x의 k승 곱하기 qx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뭐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 지금 q0이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qx는 x를 인수로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k는 이제 px가 x를 근으로서 갖고 있는 개수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중복된 근의 개수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문제에서 이용될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주었는데 px를 x5승 빼기 x3승이라고 하면 k는 3이고 qx는 x제곱 빼기 1이다 라고 하면은 이 친구를 x3승 곱하기 x제곱 빼기 1로 인수 분해가 가능하다는 말이고, 이때 k는 3이고 qx를 x제곱 빼기 1이라고 둘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1번이고요. 이제 x의 절대값이 0하고 1 사이일 때 px의 값의 부호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아무래도 구술고사이다 보니까 부호를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느슨한 방법으로 어떤 문장들을 정의해 놓았는데, 사실은 뭐 당연히 수학적으로 엄밀한 표현이긴 하지만 수학력 시험에서 잘 쓰이는 표현은 아니죠. 네, 어쨌든 뭐 다항식의 부호를 구해보면 이제 x의 절대값이 0하고 1 사이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시문에서 px를 x의 k승 곱하기 qx로 두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힌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부호를 구하라고 하면은 px는 5x의 5승 빼기 4x 4승 더하기 x 3승, 이 px는 5x의 5승 빼기 4x 4승 더하기 x 3승을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부호를 관찰하는 것이 수학 2의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말이죠. 하지만 지금 제시문에서 이 px는 x의 k승 곱하기 qx라고 하는 변형의 형태를 힌트로서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아닌 게 아니라 px가 x의 3승을 인수로 갖고 있죠. x 3승 더하기 5x 제곱 빼기 4x 더하기 1인데요.
지금 OX제곱, 지금 X3승의 부호는, 잘 알려져 있고요. 왜냐면 X가 0보다 클 때는, X3승의 부호가 양수이고, X가 음수일 때는 X3승의 부호도 음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나머지 5x 제곱 빼기 4x 더하기 1의 부호만 판정하면 될 텐데, 이제 5x 제곱 빼기 4x 더하기 1의 부호를 판정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이 친구를 하나의 qx라고 두었을 때 2차 함수이니까요. 2차 함수의 판별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판별식을 생각해 보면 b제곱 빼기 4ac 하면 이제 음수니까 x축과 만나지 않게 됩니다. x축과 만나지 않고 최고 차항의 개수는 양수이므로 지금 qx의 부호는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양수예요. 그러니까 px의 부호 또한 x가 0보다 작을 때는 px도 음수고요. x가 0일 때는 px는 0이겠죠. x가 0보다 클 때는 px가 양수가 될 겁니다. 이런 간단한 형태로 1번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과서의 입장에서는, 교과서의 어떤 내용적인 측면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한 그 수학력 시험의 직접 시험 범위의 입장에서는 px를 미분하여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어떤 사고라고 한다면 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구술고사에서 제시문에 px를 x의 k승 곱하기 qx로 변형하는 형태를 힌트로서 제시해 주었고, 그러니까 제시문으로서 제시해 주었고, 그것을 이용해서 부호를 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이제 구술고사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뭐 교수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관점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그러니까 앞으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발견적인 예시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2번을 풀어보면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다항식 px의 집합을 x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절대값 x가 0하고 1 사이이면 px가 0보다 크대요. 지금 그러면 2-1번에 제시되었던 이 함수는 만족할 수 없겠죠. 여기 이제 x가 0보다 작을 때는 px가 0보다 작으니까요. 어쨌든 이 함수는 집합 x에 들어갈 집합 x의 원소가 될 수 없고, 어쨌든 집합 x의 원소인 다항식 px를 위 제시문과 같이 px는 x의 k승 곱하기 qx로 나타내었을 때 가능한 k의 값을 모두 구하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k의 값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k에 대해서 px를 x의 k승 곱하기 qx로 나타내었을 때 어떤 qx에 대해서는 절대값 x가 0하고 1 사이이면 px가 0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이니까요. 어떤 qx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이니까 사실은 저러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필요 조건을 구한다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필요 조건으로서의 k라고 할까요? k의 값이 이거라고 해서 뭐 항상 부등식을 만족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qx에 대해서 k가 다음과 같은 값을 갖고 있으면 px가 양수일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k들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해보면요, 일단 가능한 k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번에서 예시로 주어졌던 이제 k가 3일 때를 생각해 보면은 k가 3일 때는 어떤 qx에 대해서 px가 양수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px가 x의 3승 곱하기 qx인데요. 지금 1번과 같은 예시의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1번은 항상 이제 다음과 같이 다층적인 구조의 문제에서는 1번이 항상 예시로 작용하게 되죠. 근데 1번과 같은 상황에서는 x의 3승이 있고 곱하기 qx에 대해서 이 q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양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합 x의 원소가 될 수 없었어요. 근데 어떤 qx에 대해서는 가능한가 하고 생각하면은 x 3승은 말하기를 0을 기준으로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친구니까 qx의 부호가 뭐 이렇게 되면 될까요? qx도 또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 라고 하면 같이 이제 음수일 때는 같이 마이너스고
양수일 때는 같이 플러스가 되면 지금 px가 x3승 곱하기 qx로 나타내어졌을 때 px가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양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qx가 이 범위에서는 음수고요, 이 범위에선 양수, 그러니까 x가 음수일 땐 음수고 x가 양수일 땐 양수의 함수값을 갖게 된다면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Q0이 0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가정의 모순이 됩니다. 지금 제시문 같이 보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Q0이 0이 아닌 다항식이 되어야 돼요. 방금 설명한 것 같이 지금 K가 최대일 수 있는 K로 나타내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서도 지금 X제곱 곱하기 5X 3승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X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표현되면 여기에 있는 QX가 Q0의 함수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제시문에서의 표현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K가 3일 때는 지금 여기가 음수고 양수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Q0의 함수값이 0이 되어야 하므로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K가 3일 때는 PX가 이와 같은 범위에서 양수가 될 수 있는 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K가 3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예시에서 발견하기를 이걸 일반적으로 확장한다면 K가 홀수일 때, K가 홀수일 때 전반에 대해서도 여기서 음수고 여기서 양수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Q0이 0이 돼버려요. 이것을 수학적으로 논리적인 서술을 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지만, 지금 구술고사니까 이런 정도 이제 K가 3일 때의 예에서, 그러니까 1번의 예에서 K가 홀수일 때로 확장 가능함을 잘 이제 표현해 주시면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K가 홀수일 때는 안 되겠다. 수학적으로 서술하여 표현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K가 홀수일 때는 안 되고 K가 짝수일 때 생각해 볼게요. 짝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논의 범위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정수로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K의 논의 대상이 의미 아닌 정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0, 2, 4, 6, 8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K가 0일 때부터 생각해 볼게요. K가 0일 때는 이제 PX가 그냥 QX인데요.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PX가 0보다 클 수 있는 QX는 얼마든지 많죠. 예를 들면 Y는 QX라고 할게요. QX는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면은 그냥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양의 함수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PX는 당연히 0보다 큽니다. 마찬가지로 K가 2일 때는요. K가 2일 때도 X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했을 때 이 범위에서 당연히 양의 함수 값을 갖게 됩니다.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 또한 절대값 X가 0과 1 사이일 땐 0보다 큰 함수 값을 갖게 되잖아요. 그것을 또 일반적으로 확장하여서 K가 짝수일 때는 다 가능한 것 같아요. 그죠? PX는 이제 X의 2i승이라고 할까요? 어떤 정수 i에 대해서 2i승 qx라고 하면은 qx를 적당한 함수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양의 함수 값을 갖는, 당연히 이 함수만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가장 간단한 예시를 들어본 거예요. 이 함수를 대입하게 되면은 모든 정수 i에 대해서 x의 2i승 qx는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양의 함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K값을 모두 구하라고 하면 이제 K가 그러니까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모든 정수, 모든 음이 아닌 정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정도로 2-2번을 해결했습니다. 네, 그럼 2-3번 풀어볼 텐데요. 2-3번을 푸는 것 또한 1번, 2번에서 얻어진 결론을 이용하게 될 거예요. P1x와 P2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요. 0하고 1 사이면 P1x, P2x 0의 순서를 갖고 있고 함수값이 큰 순서대로 P1x와 P2x를 위 제시문과 같이 P1x는 x의 K1승 Q1x, P2x는 x의 K2 2승 Q2x로 나타내었을 때 K1과 K2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합니다. 해보면요, 지금 0하고 1 사이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주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기 지금 2-1번과 2-2번에서도 절대값 x가 0과 1 사이였죠. 일단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P1x, P2x.
죄송합니다. x의 k1승 q1x이고 x의 k2승 q2x로 나타내어져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k1과 k2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뭐 실수의 크기, 그러니까 실수의 대소 관계를 이제 생각할 때는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k1이 0, k2보다 큰 경우, k1이 k2와 같은 경우, k1이 k2보다 작은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뭐 적당한 각각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지금 q1x와 q2x를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논의 대상이 q1과 q2도 있고, 죄송합니다. k1과 k2도 있고, q1과 q2도 있기 때문에 한 개를 고정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좀 더 간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k1과 k2를 뭐 같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p1x가 p2x보다 크고, 그 둘이 이제 양의 함수값을 가져야 되는데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그러면 뭐 이런 정도 생각해 보면 될까요? 지금 p1x와 p2x가 모두 x의 k1승을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x의 k1승을 그러니까 세 변에 나누게 되면 그 x의 k1승은 양의 함수값을 갖고 있으니까 뭐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q1x, q2x 보다 크다. 뭐 이런 부등식으로 변형이 가능한데 지금 어떤 다항식 p1x와 p2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q1x와 어떤 q2x에 대해서도 지금 이와 같은 부등식을 만족하게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만들 수 있죠, 당연히. 그 x제곱 더하기 2라고 하고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할까요? 당연히 이 둘은 양의 함수값을 갖고 있으면서 대소관계도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K1과 K2가 같을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표현상 구술고사의 특성상 이렇게 좀 느슨하게 그 표현을 정해 놓았는데 이것은 이제 소통을 중심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네, 그러고 나서 어쨌든 K1과 K2가 같을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Q1과 Q2를 상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K1이 K2보다 클 때를 생각해 볼까요? 그럼 이제 임의의 함수를 좀 예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뭐 x3승 곱하기 뭐라고 할까요?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할게요. p2x는 여기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K1과 K2가 이제 논의의 대상이 K1과 K2도 있고 Q1과 Q2도 있기 때문에 한 개를 고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Q1과 Q2를 같다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P2는 X의 제곱,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할게요. 예시예요, 예시. 그럼 이렇게 되면 X3승 곱하기 X제곱 더하기 1과 X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1인데 지금 0하고 1 사이의 범위에서는 X3승이 큰가요? X제곱이 큰가요? X제곱이 크죠. 왜냐면 그 X가 0하고 1 사이면 곱해질수록 그것의 절대값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P2X가 P1X보다 함수값이 크게 됩니다. 이 다음과 같은 범위는 모든 X에 대해서 P2X가 P1X보다 함수값이 커요.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지금 이와 같은 부등식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걸 확인했어요. 근데 뭐 다른 Q1과 Q2를 찾아보면 되겠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Q1과 Q2를 같게 두지 않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K1이 K2보다 큰 상황에서 지금 P1X 빼기 P2X가 0보다 클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심지어 P2X는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P1X가 X의 K1승 Q1X 빼기 X의 K2승 Q2X가 될 텐데 이 값이 묶게 되면 X의 K2승으로 묶어요. 왜냐면 K1이 K2보다 크니까. X의 K1 빼기 K2 양수예요. Q1X 빼기 Q2X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 함수가 지금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양수일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이제 X의 K2승은 당연히 양수일 거고 새로 이제 이 괄호 안에 있는 함수인
x의 k1 빼기 k2승 q1x 빼기 q2x를 좀 관찰해 보고 싶은데, 지금 이 함수를 생각해 봤을 때 이 함수를 뭐 새로운 gx 뭐 정도로 두었을 때 지금 g0은 지금 k1 빼기 k2는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항은 함수값이 0이 되고요. 뒤의 항은 마이너스 q2 0이 되는데, g0은 마이너스 q2 0인데요. 여기서 지금 p2x가 x의 k2승 q2x에서 지금 이 친구가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양의 함수값을 가져요. 그러므로 이 친구도 양의 함수값을 가져야만 해요. 0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q2 0이 0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므로 q2 0, 그러니까 마이너스 q2 0은 음의 함수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gx가 다음 같은 범위에서 항상 양의 함수값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음의 함수값을 갖고 있는데 0하고 1 사이의 범위에서는 항상 양수이다라고 하면 불연속인 함수가 되어야 할 테니까. 근데 이제 p1x 빼기 p2x, 즉 gx는 연속이고 심지어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면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k1이 k2보다 커질 때는 모든 q1, q2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조사해야 될 것이 k1이 k2보다 작을 때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례에서 뭐 대소관계를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얼추 이제 감을 잡았으니까 다시 p1x 빼기 p2x를 상정화해서 생각해보면 x의 k1승 q1x 빼기 x의 k2승 q2x에서 이 친구는 지금 k1이 k2보다 작으니까 x의 k1승으로 묶고요. q1x 빼기 x의 k2 빼기 k1승 q2x에 대해서 지금 다시 이 함수는 뭐 이제 hx라고 둘까요? 이 함수를 hx라고 하면 0하고 1 사이의 범위에서 지금 h0은 q1 0이고 양수예요. 어떤 범위에서, 그러니까 어떤 q1, q2에 대해서 지금 k1이 k2보다 작을 때 항상 이제 p1이 p2보다 커질 수 있는 함수를 생각할 수 있죠. 아닌 게 아니라 처음에 예시로 들었던, 그러네요. x제곱 곱하기 뭐 x제곱 더하기 1 이 x3승 곱하기 x제곱 더하기 1보다 항상 크고, 이 친구는 둘 다 양수잖아요. 0하고 1 사이 범위에서. 그러니까 지금 k1이 k2보다 작은 구간에서, 뭐 얘를 이제 k1과 얘를 k2라고 바꾸어도 이 부등식은 항상 만족하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는 항상 어떤 q1, q2,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만족하는 함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결이 되었고, 이제 마지막 2-4번을 풀어볼 텐데요. p1, p2, p3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지를 논하라고 합니다. 가에서는 0과 1 사이의 범위에서 이제 0, p1, p, p3 작은 순서대로 이렇게 나타내어져 있고, 나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서 p1, p3, 0, p2, 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3번에 의해서 가조건이라고 하면 이제 p1x를 x의 k1승 q1x라고 하고 x의 k2승 q2x라고 하고 p3은 x의 k3승 q3x라고 했을 때 범위가 k1이 제일 크겠죠? 나왔고 k2, k3 이와 같은 부등식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을 2-3번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러면서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서 p1, p3 0, p2x의 대소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일단 2-2번에 의해서 절대값에서 0과 1 사이에서 px가 0보다 크려면 px를 x의 k승 곱하기 qx로 나타냈을 때 k가 짝수여야만 했어요. 근데 지금 가와 나 조건을 함께 보게 되면 0하고 1 사이의 범위에서도 p2x는 0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p2x는 0보다 커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p2x는 x의 k2승 곱하기 q2x에서 k2가 짝수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2-2번에 의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K1과 K3을 논해야 할 텐데, 왜냐면 가에서 이제 K1, K2, K3에 대한 조건을 뽑았으니까. 네, 그럼 K2가 짝수인데, 그럼 이제 K1과 K3은 어떨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제 K1이 이제 짝수라고 가정해보죠. 짝수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P1x는 0하고 1 사이 범위에서 양수고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의 범위에서는 음수여야 하는데, 지금 P1x가 x의 K1승 Q1x라고 했을 때, x의 K1승이 K1이 짝수일 때는 절대값 x가 0과 1 사이의 범위일 때는 양의 함수값을 갖는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Q1x가 이제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의 범위에서는 음수의 함수값을 갖고 0하고 1 사이의 범위에서는 양수의 함수값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음수고 여기서는 양이니까 여기서는 0의 함수값을 가져야 돼요. 왜냐면 Q1x 또한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사이값 정리를 만족시키잖아요. 사이값 정리를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Q1 0이 0이어야 되는데 가정에 의해서 Q0은 0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모순이에요. 마찬가지로 K3도 같은 이유로 짝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K1과 K3이 홀수예요. 이제 가조건에 의해서 얘는 짝수고 얘는 홀수인데, 이제 홀수와 짝수가 같아질 수 없으므로 등호를 제외한 부등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P1x와 P3x의 대소 관계를 파악하고 싶은데, 지금 가와 나 조건을 합쳐서 생각해 봤을 때 절대값 x가 0과 1 사이일 때 지금 P1x가 P3x보다 작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일단 지금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필요 조건으로서 만족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판정하기 위해서 2-3번에서 해낸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x의 K1승 Q1x가 x의 K3승 Q3x 로 생각해봤을 때 이 부등식을 변형하면 K1이 K3보다 크니까요. 일로 넘겨서 x의 K3승으로 묶고 x의 K1 빼기 K3승 Q1x 빼기 Q3x 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절대값 x가 0과 1 사이인 범위에서 항상 0보다 작은 함수값을 가져야만 합니다. 근데 이 그 괄호 안에 있는 함수를 px 정도로 표현하게 되면, 이 함수를 px라고 하면 지금 x의 k3승 px가 절대값 x가 0과 1 사이인 범위에서 항상 음수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k3이 홀수이므로 지금 0을 기준으로 x의 k3승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가 바뀌고 있고요. px 또한 0을 기준으로 부호가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P0이 0이 되어야만 하는데요. 지금 P0을 대입해보면 지금 앞에 항은 0이 되지만 Q3 0은 가정에 의해서 0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지금 X의 K3승과 PX의 곱이 항상 음수로 일정하기 위해서는 P0이 0이어야 하는데, 지금 그 가정에 의해서 P0이 0이 될 수 없으므로 모순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P1x 빼기 P3x를 생각했을 때 지금 x의 K3승으로 묶고 이제 x의 K1 빼기 K3 Q1x 빼기 Q3x를 생각했을 때 이게 이 친구가 절대값 x가 0과 1 사이인 범위에서 항상 음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x의 k3승이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음의 함수값을 갖고 이제 곱의 함수로서 x의 k3승이 0을 기준으로 음의 함수값을 갖고 여기서 양의 함수값을 가지므로 지금 그 뒤에 있는 괄호로 묶여져 있는 함수를 px라고 생각했을 때 px의 부호는 여기서 양수여야 하고 여기서 음수여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p0이 0이어야 되는데 p0이 0이 될 수 없으므로 모순이 된다. 그러므로 이제 2-4의 가, 나 조건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K1,
K1, K2, K3을 찾을 수 없으므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함수 P1, P2, P3X를 찾을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중간중간에 보였던 예시, 뭐 y는 뭐 x제곱 더하기 1이라든지 뭐 항상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양이 되는 함수, 양의 함수값을 갖는 함수, 또는 이제 반대로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든지 막 이런 예시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2-1번, 2-2번, 2-3번의 흐름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이제 그것도 이제 시험이 구술고사이다 보니까 대화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해 놓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대부분의 이제 논술 문항은 이런 식으로 일관된 문제풀이의 흐름을 갖고 있고, 사실은 수학력 시험의 뭐 합답형이라든지 뭐 그런 문제 형식도 이와 같은 대화를 전제로 하는 시험의 형식, 평가의 형식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간에 우리가 논의한 뭐 또는 이제 대화한 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어떻게 이제 수학적 사고력 증진, 그러니까 특히 수학력 시험에 필요한 수학적 사고력 증진, 또는 직접적으로 논술 또는 구술고사를 준비하는 데에 필요한 수학적 사고력 증진을 어떻게 도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이제 얘기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